본격 기레기 타파 토크쇼 저널리즘 M 첫회 시작합니다. 네. 야, 제가 긴장되네. 아 그래요? 뭘 긴장을 해?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방송하게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뚝딱 하고 만들면 된다. 뚝딱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어? 네. 사전 회의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 없이?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져. 그냥 하는 거야. 네. 편하게 할게요. 그럼 편하게 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저널리즘 M 제목만 딱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예. KBS 저널리즘 J 우라카입니다. 우라카이. 네. 우라카이. 훨씬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M의 의미를 알려줘야죠. 그냥 미래 M이야. 그렇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예. 자 출연자는 지금 저랑 방송을 함께 함으로써 민주투사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할 예정인. 이 작가가 밀어갖고 올라갔을 뿐이에요. 어쨌든 그 광장에 올라가서 한번 연설하는 걸로 지금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어요. 중앙일보도 기사로 한번 때렸더라고. 예, 사실은 개 씹으려고 시작했거든요. 이거. 아 사적 복수를 위해서 제목으로 사람들 낚는 놈들, 내용 꽈가지고 사람들 뭔 소린지 모르게 해가지고 현혹시키는 놈들, 세뇌시키는 놈들, 그런 놈도 혼내주려고 만들었죠. 예. 가슴에 맺힌 게 많네요. 자, 강상범 씨 나오셨고요. 다음은 요즘 미르미디어의 새로운 2인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미르미디어에서 김영민 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월급을 저한테서 뺏어가고 있는. 오늘 입금됐더라고요. 예, 입금됐죠? 많이 입금됐죠? 나도 깜짝 놀래요. 들어올 때마다. 자, MC 장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르미디어 신입 부사장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모르죠? 예. 분위기 왜 이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양한 예.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짜 뉴스를 이제 주로 다룰 텐데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잘 휘둘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 시선을 또 제가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두 분은 뭐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는 멤버들이고요. 지금 소개할 이분이 사실은 우리 저널리즘 M을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분 섭외가 실패했다면 이 방송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섭외될 때까지만 기다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예. 기다리다가. 예. 자, 저널리즘 M의 히든 카드. 저널리즘 M의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내용을 풍성하게 해줄 저널리즘 전문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최진범 교수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뉴미디어가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이 실제적으로는 기존 방송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영향력으로 보면. 그리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강성범 씨 많이 나오셨던 지상파 그것도 물론 보긴 하지만 짤방이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이 휴대전화로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예전의 팟캐스트나 예전의 유튜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뛰어넘는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미디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기존의 지상파 쪽에서 혹은 또 신문 매체 쪽에서 당연히 뉴미디어를 신경 쓰고 네, 그렇죠. 또 본인은 또 하고 싶어하는 또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지상파들도 자기들 만든 방송 짤방으로 해가지고 전부 유튜브에 내보내요 사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느냐 보는 거고. 예. 근데 뭐 이동영 작가 하는 거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야, 대단한 분 모신 줄 알았는데 이분도 그냥 나팔수네요. 이동영 나팔수. 결국은 이동영 빨아주는 말 하시는데요. 아주 교수님이 저 라디오 하실 때 짧게 봐서 그러는데요. 네. 이제 1시간 이상 이렇게 녹음하다 보면은 네. 제 미천이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대단하게 봤거든요. 대단하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방송을 임하는 각오 한번. 그 가짜 뉴스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런 아주 잘못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진실의 관점에서 뉴스를 좀 분석하고 잘못된 분들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가 사실로 인식하게 되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프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을 길게 하시는데 한 번은 안 틀리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더듬지도 않으시네. 형이나 나 같으면 뭐 두세 번 벌써 절었는데. 너 저 지금 2번 들었어. 나도 지금 한 번 적고. 근데 우리 최 교수님 진짜 예, 요즘 핫하신가 봐요. 아 그래요? 그 방송인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네. 얼굴에 지금 분칠이 네. 아침 안 분칠이야. 지웠어요. 아침에 분칠 하나 하고 요걸로 한 4-5개 도우셨어 지금. 그죠? 이거 어디서 하는 분칠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처음에 아침에. 한 데는 바로 옆에 네. SBS, CNBC에서 아, 요걸로 몇 개 아침 두셨어요? 방송을 했어요. 아침. 2개, 3개. 딱 보니까 아침 분칠이야. 자, 그리고
사실 그 촛불 문화제에 우리 강성범 씨가 연단에 올라감으로써 이제 행사가 많이 아웃됐거든요. 방송도 이제 좀 아웃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방송은 사실은 강성범 씨의 배를 좀 네. 안 고프게 하려고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강성범 씨 각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범의 호구 주책을 위한 그런 방송이에요.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좀 진지하게 갈게요. 언론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이구나. 언론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구나. 벌써 나 두 번 더듬었지. 떨려서 그래요. 아무튼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할 때 나 저널리즘 제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기는 하는데 거기서도 많이 하고 싶은 말들을 참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욕 다 하겠습니다. 날것으로. 예, 최 교수님께 미리 좀 부탁을 드리면 예. 저희들이 좀 거친 말을 해도 쟤는 그냥 저렇게 사는 애들이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지상파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언론 비평 방송을 하면서도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MC 장원 씨가 뭐 하나 준비했죠. 주간 미르미디어. 네, 주간 미르. 사실 수다맨 내에서 이게 땜빵 코너로 하루만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박 코너는 그렇게 나오는 게요. 예. 네, 그러니까요. 했는데. 자, 먼저 이 저널리즘 M에 대한 이 기사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르미디어 내 가짜 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 네,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르미디어 사장인 이동형 작가가 새로운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런칭하겠다고 밝혀 청취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다맨들 녹음분을 통해 새 프로그램에 대해 운을 뗀 이동형 사장은 출연자는 이동형 작가, 개그맨 강성범,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지닌 최모 교수가 될 것이며 프로그램 제목은 저널리즘 M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사장의 말에 따르면 저널리즘 M은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패러디한 것이며 이름은 아류이지만 더 강력한 웃음과 컨텐츠로 KBS의 귓방맹이를 후려치겠다라고 강한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과연 KBS의 귓방맹이를 후려칠지 아니면 본인이 처맞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연자들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이 작가가 언급한 이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최 교수가 누구냐가 청취자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청취자가 최고 권위를 지닌 최 교수라면 그 사람밖에 없지. 최장집. 최 교수 하면 최장집. 두말할 것 없이 최장집이구만 이라며 최장집 교수를 예상했으며 몇몇 청취자가 조심스럽게 최진봉 교수 아닐까? 라고 말을 꺼냈지만 최진봉? 최주봉의 형인가? 듣보잡 최진봉보다 북한 핵 연료봉이 더 웃기겠네 등등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프로그램 제작 이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에 익명의 한 관계자는 강성범 씨가 이 작가에게 애원한 것으로 안다. 강성범 씨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름빛을 크게 진 것 같다며 제작 이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수상한 시절인 요즘 지금 우리가 딱 원하던 딱 그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저널리즘 M. 과연 어떤 내용과 웃음으로 청취자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 지금 MC 장원 씨가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네. 일단 관계자를 계속 언급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렇죠. 검찰발 관계자, 고위 관계자, 뭐 청와대발 관계자, 그거 다 익명으로 그냥 막 써버리거든. 믿을 수가 없어. 자기네 피셜인지 뭔지. 그리고 댓글 보고 요즘 기사 쓴 기자들 상당히 많거든. 네. 그건 기사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지금 신랄하게 네. 재밌게 비판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 기사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 작가에 따르면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익명을 요구했다는데 누가 거기서 따지고 들 거란 말이에요. 참 요즘 기자하기 편한 세상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경제지도 그렇고 일간지도 그렇고 신문의 그 신문 팔아서는 이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왔습니다. 판매 부수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6가지로도 못 먹어요.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결국은 광고다. 광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김, 광고주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맞죠, 교수님?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어쨌든 교수니까 그래도 조금 정제되게 발언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여기 저희도 또- 지금 굉장히 정제되게 그렇습니까? 많이 잡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는 방송 중에 제일 정답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이동희 작가 얘기하셨듯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이 운영되는 구조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광고를 통해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은 사실 신문을 사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다 무료로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언론 기사는 무료로 본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돈 주고 파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다 보니 결국 광고로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광고로 수익 구조를 내려면 어떤 기업의 일정 부분 또 관계돼 있는 기사를 쓸 때 그런 광고주와 그다음에 광고를 받는 회사로서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이거는 어느 한 회사를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광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언론학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협찬. 협찬 같은 거 막 받아가지고요. 마치 프로그램 공정하게 만들어지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협찬 받아서 물건 팔아주거나 아니면 어느 지자체나 이런 데 홍보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 이번에 그 계속 1, 2위를 다투더만 가장 많이 본 기사와 가장 댓글 많은 기사에 강성범 촛불. 예 댓글 몇만 개가 달려 있더라고. 난 그런 경우는 처음 당해봤어요. 처음으로 제발 그만 달아라. 제발 그만 봐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기자들은 자기 사명감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 생각에 거의 꽂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쓰면서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왜곡한 사실을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게 아니고 그 온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아이들까지도 고통받는다는 걸 좀 알고 조금만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가짜 뉴스, 나쁜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갖고 온 뉴스가 있습니다. 주간 나쁜 뉴스 중에 하나인데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앞에 단독을 달았습니다. 이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단독을 달고 1년 10개월 동안 외부 강연만 304회 1억 챙긴 개성공업지원재단 이사장. 자, 이래서 이 제목만 보면 사실 우리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을 신문 잘 안 보거든요. 네. TV 뉴스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포털에 들어가서 제목만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딱 그런 분들을 낚기 위한 제목이었다. 1년 10개월 동안 외부 강연 303회 1억이나 챙겼다. 나쁜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잖아요, 제목에. 네. 김재동보다 더 받았네. 그렇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303회 외부 강연 1억 원. 1억 나누기 303회 하면요. 30만 원도 안 돼. 한 25만 원쯤 될 겁니다. 자, 부산에서 만일 강연한다 칩시다. 그러면 왕복 KTX비만 10만 원 훌쩍 넘어가요. 15만 원. 15만 원이죠? 네.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20. 어? 그러면 안 가는 게 정상이야. 그 돈 받고 왜 가? 예? 5만 원 벌라고 그 많은 시간 할애를 합니까? 이 사람이? 알바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최저임금하고 비슷하게 받는 맞아요. 정도.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303일 왜 다녔냐? 개성공업지원재단 이사장이 가장 잘하고 열심히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알리는 거. 그렇지, 알려야지.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우리한테 평화를 가져다 오고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일방적으로 퍼주기가 아니라는 걸 강연으로 알리는 거야. 오해하는 사람들 풀어주고. 그럼 그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정말 저렴하게 돈 안 받고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까지 갔습니다. 미국 가갖고 그 미국의 하원 국회의원들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늘 하던 일. 왜 그 얘기를 했냐? 미국의 조야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북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어요. 못 믿어요, 북한을. 그 이분이 가서 이게 평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김정일이 이걸 위해서 그 휴전선 바로 이쪽에 있던 북한 부대를 다 뒤쪽으로 빼버리고 앞에다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이게 평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한 달에 이 사람들 임금은 우리 돈으로 10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러면서 남한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걸 알려서 다들 다 박수치고 그렇구나라고 느낀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할 일이야. 그런데 마치 부당한 돈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단독 달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루에 많게는
하루 3회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뭐 떼돈 벌었다 이 느낌이 나는데 보면 광주시청 갔다가 네. 김해시청을 가요. 그거는 국토 종달한 거예요. 네. 내가 문경근 기자, 이 문경근 기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 같으면 그 돈 받고 하루에 세 차례나 광주 갔다가 뭐 대구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우리 최 교수님. 예. 요즘 들어서 부쩍 심해진 겁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있어서 온 겁니까? 이 제목 장사라고 소위 말하는. 과거부터 있었죠. 제목 장사라고 하는 것은 클릭을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 네. 이제 이게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읽히잖아요. 기사가 읽히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뽑을 때 자기들 표현을 섹시하게 뽑는다고 그러는데 섹시. 예, 그렇게 표현해요. 일반 기자들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눈길을 끌어서 클릭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체 맥락과 맞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제를 제목으로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얘기했듯이 그럼 김 이사장의 반론은 뒤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에 네. 2단락 정도 들어가 있는데 2문장 뭐 3문장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전혀 그 제목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김 이사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을 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거다.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돈 받는 것이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명에 대한 것은 기사 제목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목만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매도해버려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기사의 제목 보고 모든 기사를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제목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는 이미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저는 마지막 단락에 이 신문 기사 어떻게 돼 있냐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정부가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012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대구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는 못했다. 이걸로 기사를 끝맺었습니다. 네. 앞에 100% 정부 예산 운영된다 이렇게 요걸 쓴 건 뭐냐면 국민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은연중에 강조한 거고요. 뒤에 김 이사장은 노무현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낙하산이다. 혜택 받은 거다. 이걸 또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기사를 썼고 마지막에 땅 때리면서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답을 정해놓고 쓴 기사이기 때문에 난 이게 이 기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문경근. 자, 문경근 기자에게 강성업 씨 한마디. 요거 명예훼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지워줘요. 아까 내가 이 방향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 해도 되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언론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고소할 수 있어. 아예 지워줘요. 삐 처리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워줘요. 예, 알았죠? 예, 예. 신입아 그렇게 해주라. 예, 알겠습니다.